수술 결정하기 전에 가장 걱정했던 게 누구나 똑같을 것 같은데 돈 아닌가 싶어요. 저는 사실 윤곽 수술 같이 했는데 윤곽 수술 같이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양만 알아보고 왔을 때는 그래도 이 정도 선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비대칭을 잡으려면 윤곽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큰 금액이 됐죠. 예산을 초과했나? 좀 초과했어요. 근데 이제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마음을 먹고 수술을 결정하고 사실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비슷한 선에서 가격은 저는 이제 수술 직후에 이제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를 좀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사실 2달 정도 일을 쉬었거든요. 2달 쉬는 게 저는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붓기도 좀 빠지고 발음도 조금 돌아왔을 때 일을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가능하다면 적어도 한 달은 쉬는 게 가장 베스트 아닐까 싶어요. 일단 수술하고 일주일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누가 도와줘도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아무도 내 말 못 알아듣고 되게 답답했거든요. 진짜 화장실도 초반에는 혼자 못 갔어요. 너무 약간 밥도 못 먹고 이제 생활에 약간 한계가 있어서 움직이는데도 한계가 있어서 체력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면서 조금 이제 얼굴이 안정이 되는 게 느껴졌어요. 얼굴도 안정되면서 한 달 차까지는 조금 힘들었고요. 이제 2달 지나면서부터는 좀 운동도 좀 가능하고 이제 어디 갈 때도 전만큼 뭐 피로감이 있거나 좀 체력의 한계가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만 잘 버티면 밥 못 먹는 게 진짜 너무 밤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닭볶음탕 다 먹고 싶고 엽떡 먹고 싶은데 진짜 맨날 뉴케어만 먹으면서 버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일단 하길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건 제가 화장을 엄청 좋아하는데 확실히 전보다 화장할 수 있는 뭔가 다양성? 원래는 스모키 같은 거 잘 안 했었거든요. 턱이 약간 나와 있다 보니까 좀 인상이 세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냥 뭐 과즙도 하고 스모키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코로나 기간 좀 길어지면서 마스크를 좀 쓰는 게 일반화 됐었잖아요. 사실 2~3년 동안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거 벗기가 되게 무섭더라고요.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이제 하관을 보게 되면 좀 깬다, 마기꾼이라고 했었잖아요. 전 제가 마기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기만 좀 귀여운 편이 아닌가 생각을 좀 했어가지고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확실히 수술하고 나니까 마스크를 쓰는 날은 생얼로 잠깐 나갈 때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안에 자신감이 나온 것 같아요. 전보다는 뭔가 번호도 좀 따이고 뭐 그래서 조금 자신감은 좀 생긴 것 같아요. 감사했습니다. 제 친구가 어쩌다가 이 인스타였나 페이스북이었나? 그 제 수술 전후 그 비교 사진 해놓은 영상을 저한테 보내. 이거 너 아니냐? 맞다. 근데 너 이거 비포 사진 보정한 거 아니냐는 거야. 나 그런 거 하지 않아. 우리 그런 데 아니야. 근데 제 진짜 사진이 맞다고 했죠. 그러니까 엄청 놀라더라고요. 근데 보통 다들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해줬던 것 같아요. 턱 나온 줄 몰랐었는데 확실히 수술하고 나니까 네가 전에 턱이 좀 나왔었다는 걸 좀 인지하게 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보통 그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왜 이렇게 동안됐다는 말. 제 언니가 3살 위 언니가 있는데 같이 다니면 제가 무조건 언니인 줄 알았거든요. 요새는 여기가 동생인 것 같기도 하다라는 말도 들어요. 제 언니인 줄 아는 사람 많긴 한데 가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친구가 있는데 얼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알려주고 왔어요. 야, 얼마고 어떻고 하고 싶으면 빨리 해야 돼. 그런 것도 있었어요. 밖에서 만난 친구는 저 누군지도 못 알아보더라고요. 야 했더니 누구세요? 하시고 누구야 했더니 엄청 놀랐어요. 저희 엄마가 입술이 까디집어 있었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 있었는데 턱이 들어가면서 전 제자리를 찾았다고 해요. 이게 난 잠시 자다 일어났더니 내 얼굴을 되찾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수술했다고 얘기 안 해요. 전 자연유착이라고 그냥 얘기하고 있는.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돼 있어서 자연유착이야 라고 하는데 저도 입술 모양이 엄청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전에는 되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네. 제일 힘든 거요? 저는 뭐 밥 먹는 것도 사실 힘들긴 했는데 사실 체력이 진짜 확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도 좀 체력이 안 좋은 편인데 이제 밥도 못 먹고 움직이는 것도 초반에 너무 힘들고 좀 무리해서 움직였다 한번 혼자 넘어져서 쓰러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너무 무서워서 사실 더 안 움직였던 것 같아요. 괜히 좀 잘못될까 봐. 근데 괜히 안 움직였나 봐. 너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초반에 알바도 하고 뭐 일을 할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뭘 하나를 주고 하나를 잃었구나. 하나를 잃었구나. 근데 이것도 꾸준히 좀 운동을 좀 하고 체력을 키우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다들 움직여야 돼요. 조금은 움직여야 돼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서라도 좀 움직이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은 거. 원장님도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죄송합니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진짜 6개월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딱 얼굴이 내 얼굴처럼 자연스러워지고 뭔가 턱도 이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좀 편해지는 거는 확 6개월 차부터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인생 네컷 같은 이제 필름 사진 좀 찍으면 이게 저도 달마다 거의 찍거든요. 근데 달마다 지금 전 얼굴이 다 다른 거예요. 너무 좀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얼굴이 다르지 할 정도로 6개월 차까지는 달마다 얼굴이 다르고요. 근데 이제 6개월 차 지나면서부터는 얼굴이 조금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붓기 때문에 좀 동안상에 얼굴이 좀 통통해 보이고 하다가 한 6개월 지나고 7개월 지나니까 좀 자연스럽게 얼굴 이 정도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 부은 얼굴. 한번 사진도 보여드리려고 제가 준비해놨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이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하시긴 해요, 가끔. 진짜? 내가 너무 예뻤다고. 집에만 붙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생겨줬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불안함보단 계속 선생님을 믿고 그래도 뭐 가실 때마다 되게 제가 꼬치꼬치 물었어요. 뭐 붓기가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얼굴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여기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친절하게 다 얘기해 주셨고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 실장님도 그렇고 치위생 선생님들도 너무 이제 잘 얘기해 주셔서 너무 큰 불안은 없었던 것 같아요. 6개월은 꼭 지키시라. 네, 6개월은 기다려보세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고 뭐 선생님한테도 좀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너무 잘 완벽하게 제 니즈에 맞게 된 것 같아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입을 앙 다물었을 때 뭐 아까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요새 좀 뒤집어지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옛날에는 몰랐었는데 어느 순간 사진 찍을 때 되게 신경 쓰였거든요. 턱이 좀 더 나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진 찍을 때마다 진짜 하두리처럼 이렇게 찍는 게 그냥 기본이야. 이렇게 찍는 게 좀 기본이었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도 없고 네, 당당하게 해바라기 많이 하니까 이렇게 사진 잘 찍어요. 수술을 하고 이제 후교정을 시작했어요. 이제 자리를 잡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후교정을 시작했는데 이제 많이 얼마 안 남았다고 조금만 더 하면 감사합니다. 혹시 뭐 턱이나 네. 입 안에 씹는 과정에서 이물감이나 뭐 예전이랑 되게 다른데 어색하게 느껴지는 초반에는 진짜 감각이 없으니까 저 이곳저곳 다 저 몰랐어요. 고기인 줄 알고 씹었는데 살이었고 고기인 줄 알고 씹었는데 제 살이었고 뭐야 했는데 부어 있더라고요. 제 살도 많이 씹고 그리고 뭐 뜨거운 것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 갖다 댔다가 저온 화상도 있고 근데 지금 어째 다 여기 조금 빼고는 다 돌아왔어요. 초반에는 이제 감각이 없으니까 그런 뭐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이게 뭐 제가 잘 씹고 있는 건지 잘 모르는데 그냥 천천히 씹고 이것도 그냥 이런 데다가 대보고 싹 하면 주변에 아시는 분도 이제 뭐 다른 수술을 하셨다가 뭐 콧물이 엄청 나오신대요. 여기가 좀 잘못돼서. 근데 그래서 저도 이제 무서움이 있었죠. 이제 침을 질질 흘리고 다니면 어떡하지? 턱은 보통 침을 많이 흘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걱정을 했는데 아니야. 원래 하나를 주면 하나를 이렇게 내어줘야 되는 거야. 하나를 받으려면 감내하자 라고 생각하고 그래 어쩔 수 없겠다. 만약에 안 돌아온다 해도 뭐 내 피부인데 누구 탓을 하리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감사하게도 참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싶었어요. 다 돌아오셨습니다. 감사하죠. 저도 사실 많은 병원을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한 3-4군데 정도는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왔을 때 뭐 원장님도 되게 시니컬 하시잖아요. 초반엔 되게 시니컬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야 마음에 들어. 저는 좀 약간 이렇게 할 말 해주시는 분들이 좋거든요. 너무 좋은 말만 해주시는 것보다는 그냥 뭐 이건 이렇게 될 거고 뭐 저거는 근데 여기까지는 뭐 가능하다. 뭐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거 되게 잘 말해주셨어요. 그리고 너무 과하지 않은 걸 추구하시는 거 또 되게 킥포인트? 그리고 선생님들도 너무 친절하세요. 근데 사실 막 상담 과정은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확실히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컸어요. 제 1순위였거든요. 뭔가 그냥 엄청 끌리는 느낌? 그래서 엄청 여기가 제일 뭐 마음에 드는데 혹시 다른 곳에 가보고 나서도 뭐 안 잊혀지면 그냥 여기로 해야지. 근데 뭐 여러 조건들도 너무 좋고 뭐 위치나 그리고 뭐 병원 시설 그리고 선생님들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예약을 했습니다. 유튜브로 처음 알게 됐어요. 양악수술 이제 후기 영상 같은 걸 좀 보다가
어떤 분이 Y에서 수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고 좀 과하지도 않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야 하고 찾아봤는데 이제 선생님의 유튜브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저희 엄마가 항상 해주시는 말이 있어요.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뭐좀 하고 후회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말을 엄청 하시거든요. 저도 사실 엄청 비용도 그렇고 뭐 이 수술을 하면서 가지게 될 수도 있는 뭐 후유증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고민했어요. 거의 2년 정도. 근데 그 것들을 이제 배제하고 나서 내가 이 수술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수술을 하고 나면 뭔가 내 자신감도 올라오고 내 생활도 좀 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 수술을 고민하고 있다면 친구라고 생각하고 얘기한다면 야, 돈 없어? 1년 반만 열심히 해. 너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주고 싶고 그냥 잘 알아보고 뭐 수술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잘 알아보고 고민해본 다음에 이 수술을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양악수술 고민한다면 난 그냥 해야 된다고 봐. 그러니까 일단 아무따 고 해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럼 요거 조금 단점이었다. Y병원요? 내 집 옆이 아니라는 거? 어디서 오셨죠? 저 세종. 오기가 막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멀리 살기도 하고 그래도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다른 병원도 그렇지만 저 너무 괜찮아요. 그래도 그거 말고는 좀 거리가 있다는 거 말고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 단점 같은 거.